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하는데, 우선 크로스핏이 뭐 우선 정확하게 뭐 뭔지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. 근데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, 우선 뭐 모토가 있어요. 그 모토가 뭐냐면, 더 무겁게, 더 빠르게, 그리고 더 많이, 이렇게 세 가지가 주 모토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법, 크로스핏 운동법도 되게 많고, 크로스핏만의 그런 운동 방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약간 기본 헬스랑 많이 틀려요. 그래서 이제, 크로, 크로스핏 이제 기본 뭐 대회 같은 걸 보면은 좀, 이게 진짜 크로스핏 대회인가, 뭐 운동 대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액티브하고 좀 뭐라 그러지?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크로스핏 대회는 그냥 거의 뭐 좀, 기존에 있던 그런 상식을 좀 약간 벗어난다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, 크로스핏 같은 경우, 이제, 우선, 그러니까 우선 자세를 좀 약간, 자세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있는데, 헬스나 뭐 이런 것처럼, 뭐, 꼭 자세가 이래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,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세 모토, 그걸로 때문에 자세를 좀 어느 정도는 좀 과감하게 좀 약간, 내가 더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자세가 약간 흐트러져도 괜찮다. 이거는 허용된다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자세를 좀 약간 그렇게 이제 그 세 가지 모토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부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빈도가 너무 많다 생각할 정도로 크로스핏이 이제 운동 효과는 좋은데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뭐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모토가 이제 아름다운 몸, 그러니까 몸을 좀 이게 아름답게 만들던가 이제 근육을 크게 만들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이제 모토가 있는데 요즘 뭐 인터넷 보면은 이제 뭐 그래요. 저기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보면은 일부러 이제 이거 뭐 영상 찍기 전에 펌핑 빵 하고 난 다음에 뭐 일부러 뭐 자기는 뭐만 먹고 뭐 어떻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50%는 맞고 50%는 틀리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갖고 자연식으로만 해갖고 그렇게 몸이 만들어졌으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데 우리 같은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, 뭐 직장인들 아니면 뭐 학생, 뭐 어린애들,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데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형님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뭐 몸도 그렇게 했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도 없고 뭐 보디빌딩은 사실 그렇거든요. 이거 그 몸으로 다 드러나는 게 전부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효과도 없고 괜히 힘만 드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. 까놓고 얘기해갖고 일반 사람들이 닭가슴살만 하루에 30새끼 뭐 다섯 여섯 끼 뭐 계속 먹는 건 말이 안 돼요. 뭐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치킨도 먹고 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. 그런데 그걸 너무 이제 자제하면서 그리고 운동 방법은 되게 빡세.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어떻게 따라하고 그거를 뭐 일주일 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지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다. 그러니까 이 사람 거만 보고 저 사람 거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계속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. 자기 머릿속에는 이제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운동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가장 얘기하는 거 뭐 무게를 너무 많이 뭐 드는 거 그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게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중간점이 되게 그러니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. 근데 보통 사람에 맞춰야 되는 거고 뭐 선수라든가 아니면은
뭐 운동 많이 하는 그런 좀 그런 부류에 있는 그룹 있는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맞추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운동하는 사람 대다수가 일반 사람이기 때문이죠.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됐는데 우선 그래요. 그러니까 우선 뭐 보디빌딩 모토는 이제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데 있는데 우선 요즘에 이제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비난받고 또 과거에도 좀 약간씩 비난받았던 이유가 있는데 근육미를 너무 과하게 숭상을 하다 보니까 그 약쟁이들이 등장을 해요. 뭐 올림피아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회에서도 뭐 약을 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선 대회에서는 약을 하는 거는 사실 금지예요. 예. 근데 그거 뭐 인터넷 보면은 뭐 누구 약했다 뭐 했다 하는데 우선 공식 대회에서는 약하는 건 금지예요. 약하는 건 금지인데 근데 이제 뭐 이제 보디빌딩이 뭐 최근에 많이 이제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적당히 그 약을 해야지 그 너무 과하게 하니까 아이 그 저기 뭐야 약 빨면서 그 몸 키워갖고 그 저기 뭐야 이런 방송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누구나가 다 하지 아니 저기 뭐야 진짜 약 빨면은 운동 안 해도 뭐 한 달에 뭐 많이 이게 근육 양을 얻는 게 18kg 아니 18kg 아니 10kg인가 8kg인가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해도 그 정도를 얻어요. 운동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얻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진짜 뭐 많이 이제 좀 운동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디빌딩이 이제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그 약을 이제 사용해서 좀 이제 몸을 키운 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비난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죠.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뭐 우선 운동 자체에서 보면은 뭐 보디빌딩이나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. 근데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중급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누가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대회에서도 약을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는 대회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그 인식이 무슨 대회 나가는데 너무 몸이 좋다. 제 약 받았다. 이렇게 하는데 뭐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. 근데 이제 공식 대회는 무조건 뭐 약은 이제 금지죠.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. 근데 아무튼 뭐 약은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뭐 말이 계속 길어지나 본데 우선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우선 크로스핏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더 빠르게, 더 많이, 더 무겁게라는 그런 모토 때문에 좀 일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좀 욕심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좀 약간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쉽게 다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적게 다치는 것부터 시작하고 뭐 굉장히 심하게 다쳐갖고 운동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크로스핏 개념 중에서 WOD라고 해갖고 Work of Day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근데 그 개념이 왜 있냐면 이제 크로스피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루틴을 이제 짜는데 근데 그 얼마나 많이 빠르게 했냐 뭐 이런 거를 경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운동 동기 여부에서 가장 좋은 거는 경쟁심이거든요. 경쟁심이 있으면 운동을 자기가 이제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얘를 한번 꺾어야지 얘를 깨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심을 좀 약간 심어주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운동 동기부여가 이제 경쟁심이다 보니까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
절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죠. 그래서 절대되지 않는 뭐 그런 경쟁심은 독약밖에 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토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상으로 많이 이어져요. 사실상 많이 다치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작게는 이제 뭐 발 삔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손목 부상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고요.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부상을 많이 입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헬스 하시는 분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뭐 무게 많이 치다가 무게 많이 높여갖고 운동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 번에 훅 가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어요.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.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이게 뭐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부상은 항상 그 여기 헬스 하다 보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와요. 그러니까 작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이제 웨이트 운동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 그 중량에 대한 욕심. 욕심을 좀 우선 버리고 헬스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무리 중량 많이 친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뭐 보여주려고 아니면 또 남자들끼리 이제 자격지심 뭐 아니면 내가 좀 이 사람보다 좀 넌 낫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. 뭐 힘 기르는 거는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보디빌딩은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지 힘을 기르는 운동은 아니거든요. 아니 뭐 힘 기르는 거는 좋아요. 근데 어차피 힘이 길러지긴 길러져요. 근데 그렇게 해갖고 그 무리하게 해서 다쳐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내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. 그러니까 우선 크로스핏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요약을 좀 해볼게요, 제가. 크로스핏 모토는 더 빠르게, 더 많이, 그리고 더 무겁게 이 세 가지고 이 모토가 이제 경쟁심을 일으켜요. 근데 이제 이 경쟁심으로 인한 부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핏은 솔직히 그래요. 운동을 좀 어느 정도 한 사람이 크로스핏 넘어가는 게 좋지. 처음부터 이제 크로스핏을 넘어간다?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. 헬스 많이 하시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몸이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딱딱해졌다든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막 그런 게 많아요. 처음에 시작하시다 보면 좀 많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우선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헬스를 하실 때 처음에 진짜 맨손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량을 조금씩 올리면은 그 정말로 좋아져요 몸이. 몸도 좋아질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많은 면에서 좀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진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. 왜냐면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좀 이제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운동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활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헬스를 좀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헬스 한다 그래서 런닝머신만 계속 주구장창 뛰고 뭐 사이클만 한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이상적이죠. 이제 근육 운동을 한 50분 하시고 한 10분 정도 러닝머신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몸이 이제 좀 약간 개운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때까지 그때 딱 멈춰주는 게 좋지. 그걸 약간 이제 더 한다고 한 뭐 2시간, 3시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그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려요. 그러니까
모든 운동이라는 거는 딱 운동을 해갖고, 개운하다.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고, 그렇다 해갖고, 너무 이제 유산소 위주로만 하는 것도 좋지 않고, 딱 어느 정도 개운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쇠질한다 그러죠. 쇠질하는 것도 좋은데 맨몸 운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우선 다칠 이유가 많이 없어요. 부상 위험도 많이 없고 뭐 팔굽혀기 뭐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기 뭐 스쿼트 뭐 아니면은 뭐 런지 이런 거 그냥 맨몸 운동으로 다 가능해요. 뭐 다칠 이유가 없죠. 뭐 쇠를 뭐 이렇게 중량을 높이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. 그리고 아까 좀 얘기한 게 그 보통 이제 헬스 몇 번 안 나가셨는데 은근히 근육 많이 붙는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좀 이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. 이제 처음에 이제 저기 근육이 이제 이게 붙긴 붙죠 어느 정도는. 근데 그 근육이 이제 다 붙는 게 아니고 좀 수분이 차는 거예요. 물이 찬다고 얘기하는 건데. 근데 이제 이제 근육이라는 거는 그 적정 힘 있잖아요. 이 힘을 내려가면은 수분을 가져야 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근육은 이제 그 근육에 맞춰서 수분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헬스 시작하면 평소보다 이제 무거운 하중이나 뭐 근육을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찢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고 하잖아요.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의 부피가 커지잖아요.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러면 이제 수분을 축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육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좀 커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만졌을 때 좀 약간 딱딱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그거 다 사실 무리예요. 근육이라는 거는 있긴 있죠. 많이 이제 자라나긴 하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자라나는 건 아니라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내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한두 달 정도 더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보셔야지 좀 그렇게 돼 보이고 보통 이제 바로 하고 나면 펌핑이라고 하는데 그 피가 몰리는 거예요 근육에. 그래서 커 보이는데 그거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다 빠져요. 그러니까 그 운동 직후에 이제 딱 이렇게 하는데 가슴 좋다 뭐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우선 그 펌핑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현상이라고 일시적인 현상. 그러니까 그게 좀 있고 그러니까 운동 초반에 갑자기 근육이 진짜 훅 뻥튀기가 돼요. 그리고 근육 체중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수분이 이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뭐 딱히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단백질 합성으로 근육이 생성되는 거는 진짜 죽어라 1년 해야지 한 몇 킬로 정도 이제 될까 말까니까.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. 단기간에 절대로 뭐 뻥튀가 될 수도 없고. 저번에 얘기했던 단백질 보충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단백질 합성으로 인한 근육이 생성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. 이게 가장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맞는 말인데 이제 다시 운동하다가 안 하면은 뭐 수분 빠지고 근육이 이제 뭐 다시 정체되고 하니까 다시 쪼그라들어요.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그 수분을 어느 정도 정체하고 있냐 이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운동 안 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하필 왜 물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육의 70% 80%는 물입니다. 이제 왜 그러냐? 근육이 이제 힘을 쓸 때 그 무기질을 필요로 하는데 근데 이제 물에는 무기질이 풍부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 뭐 요즘에는 또 이제 몸 좋아지는 거는 관심 없고 다이어트만 관심 있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산소 운동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좀 그래요. 공원 산책이라든가 아니면은
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약간 유산소 운동으로 좀 칼로리도 소비가 되면서 근육 운동도 같이 된다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런닝머신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이 질리거든요. 그러니까 런닝머신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. 그것도 이제 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뭐 그런 아줌마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아저씨들도 많고. 근데 다 물어보면은 이 런닝머신을 안 하면 운동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런닝머신을 운동을 하셔도 그 근육 운동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좀 약간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저거 있어요.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좀 넓으신 분 있잖아요. 그분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조금 운동을 해도 효과가 확실하게 나요.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골반이 넓으신 분들 그러니까 좁으신 분들이 더 대다수이긴 한데 근데 넓으면 넓을수록 좀 약간 그 시각적으로 보일 때 좀 약간 그 효과가 많아요. 근데 골반이 딱히 없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. 이제 골반 근육 위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이 어느 정도 이제 있다고 치면은 그 골반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그 둥근이라 그러잖아요. 엉덩이 부분에 있는 그 부분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 운동 많이 하시면은 골반이 좀 약간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어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, 이 정도. 근데 정해져 있는데 그 남자 같은 경우도 그 래플다운이라든가 턱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친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어깨가 살짝 넓어져.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골격은 한 요 정도야. 근데 이 정도가 그 근육으로 인해서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제 허리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약간 신경 써갖고 둔근 이런 데 위주로 하시면은 골반이 좀 많이 커 보여요. 진짜로 그렇게 좀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척추 기립근도 뭐 이렇게 운동 뭐 예를 들어 데드리프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뭐 이너사이 같은 거 많이 하시면은 사실 진짜로 많이 그 골반 부분이 많이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애플 요즘에는 뭐 힙업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야 운동하는 데 있어갖고 효과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를 크게 만든다 이게 어떤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. 이게 6개월 동안 운동을 했는데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보통 근데 어떻게 운동하세요? 물어보면은 하루에 한 40분 정도 뛰고 뭐 비 오는 날 헬스장에서 뭐 트레이드밀 뛰고 뭐 비 안 오면 공원에서 뛰고 뭐 이 다 뛰는 거야 다. 그 진짜 답 없어요. 왜냐면은 뛰면은 체지방이 빠지는데 근육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가 되진 않아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몸의 근육을 좀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좀 그 맨날 운동한다 이건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쉬고 운동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잡으시면은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무릎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. 그리고 무릎이 이제 괜찮으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는 한 60에서 한 70 이 정도 좀 나이대 그때 이제 저기 뭐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갖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어떤 운동을 못 하냐면 우선 골프, 뭐 축구, 뭐 이런 운동, 뭐 무릎을 사용하는 거,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. 근데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 무릎을 젊어서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무릎에 대한 연골은 어쩔 수 없이 달 수밖에 없어요. 운동을 하다 보면. 그렇기 때문에 무릎 연골이 아니고 무릎 근처로 있는 그
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약간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하게 했던 거를 좀 약간 이제 좀 많이 이제 뭐 크게 만들어 갖고 나중에 이제 무릎 연골에 대한 그 가동 범위보다 좀 그런 근육에 대한 가동 범위를 좀 약간 높여준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근육 운동을 해갖고 그걸 좀 펴주시면 되겠죠. 나중에 어차피 좀 그런 운동을 좀 약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 뭐 센터 가고도 한번 보고 여러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어요. 그냥 일반적인 무산소 운동으로는 뭐 크게 이제 뭐 무릎에 이제 무리는 가죠. 근데 그거보다 가장 문제가 큰 거는 매일매일 런닝머신으로 그 계속 뜀박질 한다는 거. 그게 이제 무릎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가요. 왜냐면 봐요. 뛰잖아요. 이 부분이 연골이 무릎이라 치면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충격이 간단 말이에요. 충격이 퉁, 꽉, 퉁, 꽉, 퉁, 꽉 이런 식으로 충격이 가기 때문에 런닝머신 맨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러닝머신도 한 10분 정도만 뛰고 나머지 뭐 근육 운동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그냥 사이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운동 방법이 가장 좋아요.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면 또 활성산소가 있기 때문에 노화가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노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 한번 해드릴 거예요. 근데 이제 우선 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이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몸무게가 한 150이었나? 키가 한 175 정도 됐을 거예요. 근데 몸무게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와서 런닝머신을 뛰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한 1년 됐나요?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살은 빠져요. 많이 빠졌는데 문제는 무릎이 되게 아프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아프다, 걸을 때마다.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체중이 빠졌으니까 그게 이제 덜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6개월째부터는 런닝머신을 하기가 싫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릎도 아프고 좀 뛰는 것도 이제 지치고 그래서 좀 그 방법을 이제 바꾼 게 이제 사이클 위주로 해갖고 이제 방법을 바꿨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던 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검사를 받았었는데 많이 이제 연골이 닳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아마 런닝머신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. 너무 달렸으니까. 과체중으로 너무 달리면은 사실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많이 그런 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도 많아요. 그러니까 과체중인 상태에서 런닝머신 뭐 주구장창 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딱히 좋은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하고 그리고 런닝머신 제가 딱 얘기하는데 자 크로스피터 아닌 이상은 뭐 한 딱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하시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. 그것도 이제 천천히 빠른 걸음으로 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요. 우선 크로스핏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좀 가장 큰 문제가 헬스는 뭐 어쩌다가 이제 부상이 있게 되면 이제 훅 가는 거고 크로스핏은 뭐 한 번 부상 입으면은 아주 훅 가는 거고 그러니까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진짜 조심조심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크로스핏을 꼭 이제 해야겠다 하는데 근데 저로서는 그래요. 그러니까 운동을 최대 나오시고 한 운동을 한 2, 3년 정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가고 잘 될 텐데 근데 진짜 운동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크로스핏 하면은 거의 한 70% 정도는 부상 꼭 입어요. 그러다 보면은 쉬게 되고 쉬다 보면은 다시 또 살찌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좀 뭐라 그러지? 재미, 흥미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거. 근데 이제 이게 크로스핏 열풍이 불었던 게 한
5년에서 한 7년 정도 됐을 거예요. 그게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크로스핏 열풍이 불었는데, 근데 이제 그 크로스핏을 그냥 딱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제한 시간을 두시는 게 좀 좋아요.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제 막 경쟁을 하는 것도 있지만, 아,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나 자신과 경쟁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갖고 크로스핏을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부상의 위험을 좀 약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. 그리고 또 그래요. 그냥 죽을 둥 말 살둥 뭐 운동해봐야 뭐 크게 뭐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는 사실 소용은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생활체육으로 꾸준히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사실은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근육 만드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지만, 그래도 자기가 이제 원한다는 근육을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,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한다는 거, 그런 거는 우선 안 좋고, 우선 오늘은 뭐 그냥 크로스핏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알아봤는데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크로스핏 운동이라든가, 아,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이런 거 좀 알아볼 거예요. 근데 우선 부상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이제 한번 방송을 하게 됐는데, 앞으로도 이제 뭐 우선은 그래요. 저기 뭐야, 좀 더 이제 일반인에 맞춰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,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동 이제 바로 시작하신 분들, 뭐 어깨 넓어지고 골반 넓어지고 싶으신 분들 한 번 정도는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